5분 클립 OX 문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포락지란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었대요. 원래 있었어요. 등기가 되어서 소유권이 있었는데 전답이었는데 집안이 절토되거나 무너져 내려서 하천으로 변했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락지라고 얘기한다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은요. 뭐예요? 빈지 정리해 주셔야 되죠. 빈지는 뭐예요, 여러분? 빈지는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소유권은 없으나 활용 실익은 있다라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2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틀렸죠. 높게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낮게 평가되는 거죠. 이미 건부 감가란 말이 나왔어요. 가치가 감해진다며. 그러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는 예외도 하나 볼 필요가 있죠. 예외. 예외 건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건부 증가가 돼요? 공적 제한이 들어왔을 때. 공적 제한이 생겨서 개발 금지나 혹은 보상 같은 것들이 생겨서 공적 제한이 들어오면요. 건부지 가격이요. 건부 증가되는 예외의 규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부동산의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것은요. 자연 아니죠. 생산 요소 맞고요. 소비재, 상품 맞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연은 기술적인 거고요. 자연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고요. 기술적 개념,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거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까지 풀었고요. 4번 다중주택 나왔어요. 다중주택은요. 누가 살아요? 학생과 직장인이 살고 있고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됐고 바닥 면적 체크하셔야 되죠. 660 이하 다중주택 층수는요. 3계층 이하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중주택 개념 맞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과 잘 구분하셔야 되죠. 5번 학교 또는 공장 등에 누가 살아요? 학생이나 종업원이 살고 있고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숙사이다. 맞는 지문인가요? 네,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과 5번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에 사시는 분들은요. 학생과 직장인이고요.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은요. 학생과 종업원이라는 거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6번입니다. 층수가 4계층인 한계동의 건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맞는 지문인가요? 네, 맞죠. 연립주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여야 한다는 거죠. 초과했나요? 초과했네요. 요 지문이 여러분 2023년도 올해 4월 달에 친 감정평가사의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답이 연립주택이었고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7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주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죠.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는데 무엇은 늘릴 수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용도적 공급은 되고 물리적 공급은 안 되고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까지 풀어드렸어요. 자, 8번 지문입니다.
8번 지문. 토지의 뭐? 속성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으로 인하여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가능하고 그 덕분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원인이 되고요. 소득 이득은 뭐예요? 여러분, 임대해줘서 받는 게 소득 이득인 거고요. 자본 이득은 뭐예요? 매매 차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영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영속성의 8번 지문은요, 맞는 지문이다 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정리하셔야 될 것은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의 발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8번은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9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 나왔다.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것만 보고 무슨 개념인지 봅시다. 무슨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 나와 있으면 되겠죠? 떼보죠. 복합 개념 나와 있네요. 맞는 지문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9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 요거 두 가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쵸? 이제 여러분들께 지겹다고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저장되었으리라 믿습니다. 9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대요. 가격 이외죠. 수요량 변화시켰어요. 두 글자 잡으러 갑시다. 무슨 변화? 수요 곡선의 변화. 좌측은 감소, 증가는 우. 맞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이외에 요 두 글자. 그럼 수요량이 변한대요. 무슨 곡선이?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좌측으로 가면요, 수요 감소. 우측으로 가면요, 수요 증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0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11번, 재고량, 자산, 자본 가치, 주택 보급량, 통화량은요, 기간이 아닌, 유량이 아닌 뭐요? 저량 변수죠. 왜요? 지금 나온 이 예시의 모든 것들은 시점을 필요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하는 무슨 개념? 저량의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은요, 시험 기간은 유량이고 시험 날은요, 저량이에요. 그래서 시험 날은 시점이죠. 언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수험생 생활하고 있는 이 기간은요, 유량. 시험일은 저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라서 저량 변수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틀렸고요. 마지막 10번 문제.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실제로 구매한 수량 아니라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수요량은요, 여러분, 뜻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 능력도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사전적 개념으로서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라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양. 그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12번 12개 정리가 끝났습니다. 5분 클립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